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원력으로 조계종 집행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대중화 불사가 결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1일 유엔의 세계 명상의 날 기념일 제정은 한국 불교 선명상이 세계인의 마음 안정과 평화에 본격적으로 기여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종단이 추구하는 불사를 계획하고 실천하며 미래 불교의 창구 역할을 하는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이신 송원 스님 모시고 선명상 대중화에 대해서 말씀 듣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대방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시즌3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대방 시즌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을사년 새해가 밝았어요. 네, 우리는 어쩌면은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음력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진정하게 새해가 밝은 듯합니다. 요즘 뭐 세상이 좀 어수선하긴 한데요. 그래도 종단은 여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해에 모든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데 소원을 좋은 소원을 잘 이렇게 세우고 가다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칫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찮은 소원을 기도해 버리면 그것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올 1년에 굉장히 좋은 소원들, 네. 부처님과 함께 하겠다. 네. 모든 중생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는 큰 소원을 세우시고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모두에게 소원을 꼭 이루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계종 집행부 37대죠, 지금. 37대 예. 집행부. 핵심 사업을 이끌어갈 미래 본부에 우리 스님이 수장으로 아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요. 또 2025년에는 또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들 그 미래본부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조계종의 그 원래의 주요 정책 목표와 거의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선명상 대중화, 네. 작년에 우리가 큰 이렇게 선언적 그 의미를 마련했고 또 세계 명상의 날 지정에 힘을 기울여서 12월 21일이 유엔이 지정하는 세계 명상의 날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선명상을 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중에게 다가가는 선명상 대중화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37대 우리 집행부의 제1종책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서 여러모로 정말 애쓰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절묘하게도 유엔에서 12월 21일을 세계 명상의 날로 제정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종단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네. 뉴욕 행사에 갔을 때 유엔을 방문해서
명상의 날 지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함께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명상의 날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5월쯤에 지정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5월에 우기고 너무 더운 지방 국가들도 많고 해서 그렇죠. 결국 이제 최종 합의돼서 결정한 것이 12월 21일 양력으로 세계 명상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큰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이 성취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엔에서 제정한 것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노력이었네요. 저희들도 큰 노력을 기울였고 적극적으로 세계적 어떤 여러 국가들과 동조해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원장 스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작년에 업무를 추진했는데 성취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특별하게 적극적으로 함께한 나라들이 있을까요? 인도가 굉장히 했고 또 중국에서 중국의 소림사 쪽에서도 굉장히 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성취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서 종단 차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세계 명상의 날도 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사업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는 4월에는 2025년 국제 선명상 대회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작년에 그 3만 명이 넘는 대중들을 이제 광화문에서 모아서 선명상을 선언했고 또 그 소란스러운 광화문에 잠시나마 5분 명상을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고요와 평화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우리가 불교 엑스포와 겸해서 봉헌사를 중심으로 국제 선명상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선명상을 전하는 것에 보다 더 큰 포인트를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선명상 그 프로그램을 짧게나마 실현도 해보고 또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이제 명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명상의 어떤 활동을 거기서 펼쳐줄 수 있는 우리 장을 펼쳐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의 명상 관계되는 사람들 108명의 엠버서더를 모아서 앞으로 함께 우리가 크로즈업에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양한 명상이 준비되죠. 뭐 예를 들자면 걷기 명상도 좋고 또 음악 명상도 좋고 뭐 빛 명상도 좋고 다양한 명상이 준비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봉헌사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들은 그 입구에 보이는 그 모습을 전부를 하는데 그 뒤에 포행 코스나 이런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주이스님하고 이래 또 대화 나누면서 맨발 걷기 그런 명상도 지금 또 조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헌사를 정말 통째로 잘 이용하는 그런 다양한 명상을 준비해서 정말로 명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우리 사찰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명상이라면 무조건 앉아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걷기 하면서도 명상할 수 있고 사실은 대화를 하면서도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명상이 좀 소개가 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에서 9월까지는 또 권역별로 주요 사찰에서도 지역과 사찰의 특색에 맞는 이 선명상 프로그램 축제가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선명상 대중화라는 그런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어느 서울 한 곳에만 이렇게 행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국의 8군데에서 한 10곳의 거점 어떤 사찰을 중심 또는 사찰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연 환경을 이용한 명상의 어떤 그 축제를 우리가 그걸 프로포즈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 저희들과 함께 지원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갖추어 나가서 전국에 한 8군데에서 10군데 정도의 지역에서 4월에서 9월까지 계속 선명상을 잠들지 않는 명상같이 우리가 원래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거기서 여러 교구 본사나 주요한 명상 거점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함께 이렇게 선명상 대중화에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해주신다면 뭐 경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지원입니까? 경비 지원도 당연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비도 지원하고 또 지역 단위로 이렇게 접촉하기 어려운 해외에 있는 연사들, 그 가장 그런 명상에 적합한 명상들을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컨택하기도 어렵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적극적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을 포괄적으로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쯤에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그런 경험들을 다 모아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번에 어떤 대주제는 어떻게 어린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젊은 청소년들에게 명상을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좀 포인트 높게 준비하는 것은 기존 어떤 학과 체계에 이것을 어떻게 투영시켜서 교육부 쪽에서 잘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젊은이들을 보다 더 몸도 신체도 건강하지만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어떤 사회인으로 이끌어내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컨퍼런스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그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명상을 가까이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인성, 그러니까 개인의 성품을 이루어 가는데도 우리 명상이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 바로 템플 스테이잖아요. 아주 인기가 대단한데요. 2024년부터 이 선명상 특화 템플 스테이가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이것을 더욱더 확대하고 보급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선명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가이드 책을 이렇게 발간했더니 이제 여러 전국에 있던 템플스테이 하는 사찰 중에 57개 사찰에서 35,000명 가까이가 템플스테이를 통한 선명상 체험을 으로 입소를 해가지고 그를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원래는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그 교육을 시키고 또 같이 이렇게 수행을 했던 이제 지도법사 중심으로 해서 원래는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딱 선명상을 목적으로 선명상 체험 템플스테이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템플스테이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주항공 참사, 이 희생자 유가족 치유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뭐 어떤 큰 사고나 어려움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뭐
위로금으로 네.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진정한 치유는 그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 날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 한국 불교 문화사업단과 그다음에 여러 템플스테이 사찰을 통해서 네.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의 불안과 그 트라우마들을 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워나가서 우리 건전한 우리 사회에 또다시 네. 편입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사업단과 긴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계종의 그 중앙 선명상 센터가 건립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이미 기본 계획 수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어요? 지금 저기 안암동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중앙성가대학에서 갖고 있는 네. 부지가 활용되지 않는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선명상 중앙지원센터를 짓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네. 그냥 또 명상센터를 한 개 짓는다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전문 지도사를 양성을 하는 조금만 어느 정도 일정의 공간이 있고 네. 전국에 벌써 템플스테이 사찰도 57개가 선명상을 투영해서 지금 그렇죠. 하고 있고 이런 네. 것이 통합적 관리와 매뉴얼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자료들이 네. 필요해서 연구, 그다음에 지원, 그다음에 체계화, 네. 그리고 지도사와 전문 지도사 같은 경우가 지금 국가 인정 자격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느 명상도 네. 그런 것을 전부 공동화해서 네. 잘해서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네. 자격증도 만들고 그다음 학교와 그다음 청소년들에게 전해줄 네.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그 연구를 하고 관리를 하는 중앙지원센터가 필요하겠다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체에는 국민체조가 있다면은 마음에는 선명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선명상 대중화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선명상 대중화를 견인할 51명의 선명상 지도 법사 스님을 위촉을 하셨어요. 예, 예. 네,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제 그 약간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선명상을 이렇게 하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네. 모아서 우리가 3박 4일 교육을 하고 제가 그때 지도법사 스님들하고 처음에 이야기하기를 스님 이 중에 3분의 1만 우리가 자격 검증을 하고 네. 나머지는 전부 떨어뜨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왜 그러면 경쟁력을 더하기 위해서 네. 그랬는데 그 지도했던 지도법사 네. 스님들이 강의하신 스님들이 이제 나중에 그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 사람들은 벌써 명상이나 수행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경지에 다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결과표 점수를 보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참석했던 몇 분 이제 나가신 분 한두 명 빼고는 네. 저는 다 이렇게 합격이에요? 합격으로. 네. 그것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행정적으로 그랬는데 네. 그 스님들이 아주 단호하시더라고요. 강의하신 스님들이. 스님 이 사람들은 그냥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네. 강의를 들었다. 그분들도 굉장히 그 교육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증을 드렸습니다. 네. 원장 스님께서 직접 주시고 예.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강의를 해달라고. 네, 그러셨군요. 지원을 많이 하셨네요. 지원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목적하는 네. 선명상 대중화라는 것을 이끌어 가려고 그렇죠.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네. 그런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네.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중화에서. 네. 이 선명상 지도법사 스님들께서 선명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까? 그 스님들이 이제
현장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네. 했던 데서 필요한 요소들 네. 이런 것을 좀 또 많이 했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도 젊은 사람들을 향한 어떤 선명상 그 훈련이나 이런 네. 프로그램 같은 것이 좀 자기들도 준비를 하지만 네. 중앙에서 잘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달해 줬으면 네. 좋겠다. 그런 것이 의외로 그 요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서 단위로 그걸 다 할 수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네. 최선을 다하고 선명상 중앙지원센터를 빨리 건립을 해서 네. 거기서 전문적인 이런 그 준비가 네.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바보 셋이 모이면 문수지혜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불가에서는. 네. 그 정도로 대중들이 여러 분 모이다 보면은 그래도 또 선명상을 꾸준히 해왔던 스님들이 모이시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참 여러 가지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취임 초기부터 선명상 개발 보급을 통해서 이 정신 문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어요. 예. 그리고 지난해 우리 원장 스님께서 직접 선명상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특별한 법석은 좀 대단한 화제가 됐었죠. 예. 예. 올해도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올해는 그런 어떤 대중적인 퍼포먼스 같은 그런 네. 것보다도 그것을 디테일화해서 그 각 전국 사찰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네.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이신 성원 스님 모시고 37대 조계종 핵심 종책 사업이죠. 선명상 대중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 동참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은 동참과 후원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요. 이 조계종 종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열한국 부처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드디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지요? 예, 작년에 이제 이것이 여러 어떤 단체들이 네.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다음에 국립공원, 그다음에 국가유산청,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재청, 네. 그다음에 경주시, 네. 물론 우리 조계종도 그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팀들이 항상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결론을 짓고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약간 네. 늦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작년에 모의 실험을 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했고 지난 2월 달까지 네. 큰 그 80톤 되는 거의 모형이 유사한 모형의 석재를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네. 여러 번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만에 하나의 실수를 점검을 네. 하는 그런 것을 해서 7월이나 하반기 가기 전에 그 완성도를 이렇게 그 데이터를 네. 분석해 낼 겁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예. 이게 뭐 1, 2kg가 아니잖아요. 80톤. 80톤. 네. 그러니까 여러 번 진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네. 준비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합의도 됐고. 네. 합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문화재를 아끼고 또 담당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두자. 부처님이 넘어져 계시니까 그대로 두자 하는 쪽도 아주 뭐 다수의 의견들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종단에서 그래도 부처님께서 언젠가 쓰러지셨으니까 우리는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분들을 설득시키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리라 믿고요. 이 문화재청장님이죠. 최흥천 청장께서도 원형을 찾는 것은 국가유산청 본연의 업무 중 하나라면서
물론 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그렇지만 원형을 찾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건설 회사하고 어떻게 좀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네. 이제 원형이라는 원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네. 이제 요것을 볼 때 이제 그 처음에 지진 이전에 서 있는 상태가 네. 원형이다. 이렇게 네. 보는데 그 주변이 다 훼손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만 우뚝 이렇게 본래는 마애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풍같이 어쨌든 열암의 네. 마애불인데 뒤 배경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어쨌든 세워 있었던 부처님이 확실하니까 네. 세우는 것이 원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네. 뭐 그 좀 약간 이제 드라마틱하게 얘기해서 네. 부처님이 이렇게 가까이 넘어지신 것은 네. 또 거기에서 전하려고자 하는 그 부처님의 뜻이 그렇지요. 있을 거다. 네.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네. 유지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조사를 해보면 거예요. 압도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제 부처님을 바로 이래 세우는 것을 원형으로 보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도 있고 네. 세웠을 때 그냥 정말로 석불같이 네. 마예불이 안 되고 덜렁 이렇게 설 수도 있어서 그런 건 다양하게 하고 일부 이제 건설 회사에서 다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네. 해 보니까 현재 상태 누운 상태를 잘 유지하고 참배 공간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실험을 계속하면서 네. 조그마한 문제라도 나타나게 되면 네. 대중들과 잘 합의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부처님을 바로 모시기로 돼 있거든요. 바로 네. 세우기가 아니고 네. 과연 어느 것이 바로 모시기인가? 네. 그렇긴 하죠. 예, 그런 네. 조금 생각도 하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네. 우리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네. 부처님의 어떤 원형 그대로 네.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계속 엎어져 계셨으니까 정말 코가 5cm가 안 닿았다고 들었거든요. 중생들의 소리를 네. 들으려고 이제는 누우신 이제, 게 아닐까. 네, 누워 계셨으니까 네. 엎드려 계셨으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중생들의 소리를 좀 들으시면 좋겠다. 네. 그것도 그런 좋은 뜻일 것 같습니다. 네, 바람이 듭니다. 조계종 미래본부에서는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2024년이었죠. 국제 선명상 대회에서 제안한 하루 5분 선명상 참여 독려를 위해서 하루 5분 선명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시죠? 예, 예. 스님은 어떻게 5분 명상하십니까? 저는 딱 일어나면 먼저 네. 우리가 뭐 예전에는 그냥 꿈을 회상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조용한 그 5분 명상 앱을 켜서 네. 5분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앱이나 애플 네. 스토어에서 네. 그것을 다운 받으면은 혼자 하기는 좀 막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석 달 될 그렇죠. 때까지 그날의 앱을 틀어서 네. 이렇게 하면은 또 출석도 되고 네. 그 출석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또 우리가 네. 또 이렇게 포상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까? 선물이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그렇군요. 체험권도 드리고 저희들이 다양한 선물을 네. 드리는데 그거는 어쨌든 많이 이렇게 동참하기를 네. 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하루 매일 세 끼를 밥을 먹듯이 선명상으로 네. 자기의 마음의 산란한 마음을 정리를 하고 네. 좀 더 이렇게 수행에 그로 가까워지시면 좋겠다. 네. 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생활 속에 일어나서 해도 되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해도 되고 일하다가 해도 되고 하니까 삶 속에서 언제 어느 때든 이게 가능하니까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셨는데 부지런히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5분 선명상 캠페인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좀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그 구글 그 안드로이드 네. 스토어나 그다음 애플 스토어 네. 둘 다 개발해 놨으니까 네. 거기서 선명상
5분 선명상이라고 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료죠? 무료죠. 당연히. 그렇죠. 무료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출석을 하면 출석 이력도 계속 기록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또 작지만 상금도 전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친구들이 생기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선명상 앱을 다운받으시고 좀 매일매일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불자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 성원 스님표 5분 선명상 이 시간에 좀 짧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또 이렇게 참선을 또 기본적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자세는 저는 참선같이 이렇게 앉아서 조용한 음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 우리 어플 중에 그 음악을 베이스로 한 그 5분 명상 유도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저는 딱 일어나서 바로 그래서 조용히 고요히 앉아서 이제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하면서 내가 참선하는 쪽이 아닌가 싶은데 화두를 들지 않고 그 음악 소리에 고요함과 함께 그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제가 현재 느끼기는 가장 좋고 저녁에 잘 때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조금 잘 안 되고 그렇군요. 산만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침이 가장 좋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아침 5분 명상하면서 또 자기 마음을 정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정리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화두선을 하시는 분도 있고 호흡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그것을 5분 동안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한 실천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수행자 성원 스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자 시절부터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에서 생활한다는 것만으로도 마냥 기쁘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환희심이 오늘날 우리 성원 스님의 원력행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어쨌든 불교라는 이런 가르침을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 그렇게 내하게 밀려 들어오는 환희심. 정말 이 걷잡을 수 없는 그 이렇게 환희심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바탕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초지가 환희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기쁨이 없이 우리가 거기에 그런 똑같은 삶을 계속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삭발한 날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무명초 우리가 무명초라고 하는데 무명초 다 사라지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송광사 그 사자루에서 삭발을 했는데 삭발을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이제 그때 만배를 하고 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착 깎는데 지금도 그 잊어지지가 않는 것이 눈물이 싹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물이 왜 쏟아졌는가 하면 그때 내 느낌이 그랬습니다. 우리 어릴 때 왜 대나무 피스톤으로 이렇게 물총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꽉 채워 올라오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속에서 환희가 꽉 차 올라와서 그 환희의 물이 눈물로 쭉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운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환희가 분출됐는데 옆에 있던 어느 스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이 행자 줄줄 울고 이거 정로로 제대로 하겠나. 조금 하다 갈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저 스님은 그러면 삭발할 때 이렇게 환희의 눈물을 안 흘렸었는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벅찬 감격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직 너무 생생합니다. 네. 그거는 모명초가 잘릴 때만이 알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안 잘라보면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깎아봐야 압니다.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쁨이, 예, 환희가 꽉 차서 나는 눈물, 예,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지. 뭐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우리가 샴푸 쓸 일도 없고 네. 세수할 때 엄청 네, 쉽고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스님. 참 그 환희심이라는 거를 출가할 때 그 환희심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성원 스님은 아직도 환희롭게 수행자로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데요. 자, 우리가 어설픈 지식으로 우리 순수한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늘 경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법문을 할 때도 지식 전달보다는 좀 신앙적 감동을 우선으로 하셨다고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녹음을 했던 거 요즘은 네. 이제 영상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신도들에게 줬더니 네. 신도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본문을 굉장히 잘했는 것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번 왜 뭐가 그리 좋았냐 그랬더니 네. 자기는 법문하면서 웃는 계속 자기 혼자만 웃는 스님은 처음 봤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성원 스님 법문 이거를 플레이 해놓으면은 5분도 안 가서 웃고 5분도 안 가서 웃고 너무 웃으니까 자기도 그냥 그날 하루가 유쾌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법문을 하면서 웃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법문하는 내 모습도 네. 뭐 우습고 뭐 네. 이게 뭐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네. 하고 있는 그게 우습고 네. 또 그거를 또 진지하게 듣고 이제 불자가 네. 되고자 귀를 기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뭐 귀엽다 그럴까. 네. 그래서 너무 환희심이 나고. 이쁘고 아름답고. 네. 그래서 저는 법문할 때 너무 웃으니까 네. 그 신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은 그 참불가를 여러 개 지었습니다. 제 처음에 출가했을 때 그 느꼈던 기쁨, 네. 그런 것을 주제로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조용히 관찰하고 밀려오는 환희심 네.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많은 참불가를 작사를 그러셨어요? 했습니다. 네. 예. 많이 불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유, 네. 다행입니다, 네. 스님. 앞으로도 네. 이제 스님이 수행자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환희심을 계속 표현을 하셔서 좋은 참불가를 좀 감사합니다.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자들에게 이 수행자로 사는 삶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스님 스스로가 그렇게 많이 웃고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스님 앞으로의 계획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어쨌든 지금은 현재 그 종단의 어떤 소임적 네. 일을 맡고 있으니까 네. 저는 뭐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맡은 일에 최대한 이렇게 완성되기를 바라고 네. 또 이것이 우리 그 불교계 또 그다음에 우리 조계종 네. 이런 것에 반드시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네. 때문에 그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네. 저 개인적인 삶을 항상 이렇게 관찰하면 하기 위해서 선명상 5분 명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하루를 반성하고 새로운 하루의 환희심을 이렇게 네. 퍼올리는데 가장 좋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95년 3월 1일에 개국한 BTN 우리 불교 TV가 창사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와, 스님. 네. 네. 끝으로 BTN 불교 TV의 발전된 내일을 위한 애정 가득한 우리 스님의 성원,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BTN이 네. 굉장히 이렇게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서 보면 굉장히 액티브하게 젊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많은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이렇게 완성되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이건 제 관점이기도 한데 재정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스님. 붓다회나 이런 다양한 네. 그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는 사랑만큼 우리가 가지는 관심만큼
재정적 지원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네. 하셔서 우리가 가장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도 우리 사회에 네. 안정된 어떤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전부 다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스님께서도 꾸준히 네, 네, 항상 응원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스님 이제 지금 하고 계신 미래본부 본부장 소임 또 앞으로 행복하게 소임 잘 살아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소임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우리 스님들은 개인 자체가 불교이고 개인 자체가 조계종입니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정말 좋은 말이죠. 네. 우리가 불교를 위해서 종단을 위해서 네,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지대방에 기꺼이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네.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에 보시되어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지난해 9월 광화문 광장에서 선보인 5분의 고요는 자유와 평안, 행복을 위한 섬 명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마는 마음의 불안과 고통 또한 극심했죠.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제안하신 국민행복 프로젝트 5분 섬 명상으로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조금 더 평안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시길 소원합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시고 후원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 BTN 불교TV는 정말 미래가 필요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우리 불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대방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